안녕하세요. 주드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박찬솔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숭실대학교 컴퓨터학부에 재학하고 있고요. 주드림 프로그램에서는 슈레이드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차는 기획 그리고 앱 구현 사진, 기술과 앱의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학사 정보에 접근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세인트 웹페이지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스마트 포털 앱을 사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유세인트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를 종료하며 로그인이 풀립니다. 그리고 또 모바일에서 UX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제 iOS 같은 경우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안드로이드에서 사용하더라도 동작하지 않는 기능은 없지만 뭔가 사용성이 매끄럽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이나 유구결석 처리 현황, 채플, 출결, 장학금과 같이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매번 모바일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모바일 브라우저 종료 시 로그인도 풀리고, 브라우저 종료 시 로그인도 풀리고, 또 UX가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굉장히 확인하기 불편했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포털 앱인데, 저는 유지 보수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입학할 때부터 졸업 사정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한 성적 조회도 이전 학기까지만 조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입력 중인 학기 성적은 조회를 할 수 없었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정보 조회고 하나는 알림 전송 기능입니다. 정보 조회 같은 경우는 성적, 채플, 장학, 요구, 결석 이거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게 생각을 했고, 알림 전송도 위 정보들이 변경됐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변경이 일어나면 그 정보에 대한 그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알림으로 전송해 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구현된 앱 사진입니다. 지금 학기별 성적 조회에서는 각 과목의 상세 정보나 해당 학기 석차 등을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성적 통계나 이수구분별 성적 통계에서는 그동안 들었던 과목 또는 성적에 대한 그런 통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채플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의 내 좌석 정보 그리고 자리 배치도를 볼 수 있게끔 해두었고, 또한 출결 정보에서도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또한 그 학사 규정을 참고를 해서 그 채플이 이수 기준에 대한 그런 출석 정보를 보여주는 것도 함께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음은 장학 정보와 유거 결석 정보인데, 장학 정보 같은 경우는 총 수혜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를 따로 해두었고, 유거 결석 정보는 뉴세인트 웹페이지에서 보는 것과 더 다른 정보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갤럭시 워치로 실제로 왔던 알림들을 찍어놨던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유고 결석 정보나 채플 출결, 장학 정보가 바뀔 때 전부 다 알림을 오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성적 같은 경우는 성적 입력 기간이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이나 사진이 없지만 이것도 잘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한 이제 메인 앱 프레임워크는 플러터입니다. 플러터는 다트 언어 기반으로 해서 구글이 현재 유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웹 프레임워크 플러터를 선택을 했냐라고 하면, 저는 낮은 러닝 커브랑 크로스 플랫폼 지원을 꼽고 싶어요. 러닝 커브 같은 경우는 자바스크립트나 코틀린과 굉장히 유사한 문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하나의 코드로 여러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안드로이드 iOS 외에도 웹이나 그런 PC용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도 빌드를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제 기억으로 아무래도 웹 플러터로 웹 개발을 하는 거는 다소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4, 5년 전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고, 또한 기본적인 UI 컴포넌트들이 지원된다는 게 또 큰 장점입니다. 따로 디자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머터리얼이나 또는 제 iOS의 디자인 시스템과 비슷하게 구현을 해놓은 쿠퍼티노라는 기본적인 UI 컴포넌트들이 있어요. 이걸 사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그 적당한 디자인이 되도록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이것 외에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라고 하면 리액트 네이티브가 있는데 제 주변에서 사용하는 걸 봤을 때 약간 되게 이유 없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을 이유 없이 오류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좀 자주 봐와서 저는 한번 플러터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앱 설계 구조에서는 어떤 것들을 채택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블록이고요. 하나는 클린 아키텍처로도 잘 알려진 헥사고널 아키텍처입니다. 우선 블록 같은 경우는 플러터의 상태 관리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프론트엔드에서 상태 관리 프레임워크라는 말을 많이 사용들 하는데요. 상태 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정보를 어떻게 UI에 그러니까 화면에 쉽게 반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헥사고널 아키텍처는 주로 사실 서버에서 사용을 하는데 저는 도메인이나 이제 도메인 쪽 비즈니스 로직을 제어하는데 이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이제 보통 포트랑 어댑터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페이스고 어댑터는 실제 구현체예요. 그래서 이걸 구현할 때는 얘네 둘을 분리를 해서 그런 관심사를 분리하는 게 큰 것 같아요. 다음은 또 흐름 제어가 있는데 얘는 무조건 인포트에 들어와서 인포트에선 도메인 로직을 호출을 하고요. 도메인 로직에서는 아웃포트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관심사 분리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런 상속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 디펜던시 인젝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관련 프레임워크들이 필요해요. 스프링 같은 경우는 프레임워크에서 아예 지원을 잘 해주고 있는데 다트 같은 경우는 다행히 디펜던시 인젝션만 해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롤링 부분인데 유세인트는 SAP ERP라는 전사 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의 웹과 서버 통신 프로토콜을 잠시 살펴봤는데 꽤 복잡했고 저는 그래서 이 프로토콜 분석보다는 그냥 웹뷰를 띄워서 실제 웹 띄워놓고 그냥 돔 제어를 하고 정보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웹뷰 구현 시 장점은 아무래도 구현하기 쉽다라는 것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 프로토콜을 분석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 쉬울 거고 단점은 불필요한 트래픽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에셋들을 불러오는 과정이 아무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백그라운드 알림 같은 경우에 보통 최소 간격이 15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에 4번 정도 발생한다고 하고 그러면 24 곱하기해서 하면 하루에 한 96번, 100번 정도 실행이 되는데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 백그라운드에서 그런 창들을 하나씩 다 열어서 확인해 본다고 할 때 1메가바이트만 이제 필요하다고 해도 하루에 100메가바이트씩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뭔가 더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점은 또 백그라운드 알림 기능 개발할 때 이제 사실 백그라운드에는 UI가 없기 때문에 웹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플러터나 UI에 특화된 리소스들을 불러서 사용해야 돼요. 보통 백그라운드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단순한 HTTP 클라이언트 이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웹뷰를 띄워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거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SAP ERP 웹페이지 자체도 라이트 스피드라는 자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서버랑 통신을 하고 돔 제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통신까지 알아서 하는 릭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해당 프레임워크를 로딩 시점에 후킹을 했고요. 후킹을 함으로써 이 프레임워크의 프라이빗 필드나 메소드에 접근을 해서 정보를 가져오거나 도움을 제어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 계획서 같은 경우는 강의 계획서는 또 셉 ERP가 아니라 오지 뷰어라는 걸 통해서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뷰어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그냥 익스포트 해주는 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그걸 특정 구분자를 기준으로 해서 정보를 파싱하도록 하고 있어요. 강의 계획서 같은 경우는 제가 서버와 통신하는 프로토콜을 거의 다 디코딩 하는데 성공을 했고, 그걸 다른 프로젝트인 강의 조회 웹페이지인 슐라버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앱에는 조금 투 머치인 것 같아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헥사곤 아키텍처 기반 설계 예시고 성적 조회 관련 부분만 나타냈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부분이 사용자들이 보는 뷰 화면이고, 다음 제일 오른쪽에 퍼시스턴트는 뭔가 영속적으로 정보가 저장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센트라던가 또는 그 내부 기기 파일 저장이라던가 그런 부분이고, 중간에 있는 부분은 뷰와 퍼시스턴트를 이어주는 그런 비즈니스 로직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플러터 뷰에다가 뭐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식으로 정보를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블록은, 그러니까 뷰 모델은 그 요청 이벤트를 받아서 비즈니스 로직의 특정 메서드들을 호출하게 되고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은 인포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비스, 그 다음에 아웃푸트로 호출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인포트나 아웃푸트 같은 경우는 각각 원래 인터페이스니까 각각에 대한 그런 구현체들이 있지만 그 구현체들은 전부 다 디펜던시 인젝션으로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 모르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아웃풋까지 통과하고 나면 아웃풋은 실질적으로 퍼시스턴트 레벨에 가서 뭔가 정보를 가져오거나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선 미정이긴 합니다만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강의 목록이나 조회, 개인 시간표 조회, 시간표 짜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넣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 목록이나 조회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말했던 그 슐라버스라는 프로젝트를 컴퓨터 학부 전공 과목인 전공종합 설계 과목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웹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에브리타임과 같은 플랫폼처럼 제 앱에 뭔가 통합을 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일정도 리마인더나 캘린더 같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마인더는 보통 LMS 강의나 과제 마감 기한에 대한 리마인더를 할 것 같고, 왜 이런 기능을 생각을 하게 됐냐면 주변에서 그 강의나 특히 강의를 나중에 들어야지 하고 하다가 마감 기한이 다 되고 나서 까먹어서 결석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안 들었을 때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지고, 학사 공통 그런 공지가 올라오는 스케치를 포함해서 각 학부별 공지가 올라오는 그런 사이트에 대해서 다 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키워드 알림을 하게 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컴퓨터 학부 공지사항에는 뭐 그 CES나 또는 뭐 NHN IT 미래인재 릴레이 장학금이나 졸업자 대상 졸업 서류 제출 같은 꽤 중요한 공지들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매번 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번거로워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향하는 앱 방향은 두드림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저는 최대한 많은 기능을 서버 없이 지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그런 여지를 아예 없애고 싶습니다. 지금 앱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클라이언트에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하고 있고 어떤 정보도 저한테 넘어오지 않아요.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서버 없이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앱스토어에 올리는 개발자 등록 비용이 매년 발생하게 돼요. 이제 그건 차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버나 정기적인 비용이 드는 걸 최소화하면 광고 등 수익화를 진행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광고를 붙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익 목적인 앱인데 그걸로 돈을 번다라는 모양새가 이상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광고를 붙였을 때 또 앱의 사용성이나 UI가 지저분해진다라고도 생각을 해서 저는 최대한 수익화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앱을 더 개발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정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뭔가 돈을 벌기 위한 그런 기능, 그런 것들은 최대한 자제를 해서 앞으로도 개발을 한다면 그렇게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